오늘 뉴스일 라이브 함께할 세 분 모시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재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하는 걸로 연일 알려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연일 북한군 관련 정보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민간 화물차로 북한군을 수송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확인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극동에서 지금 쿠르스크 전선까지 거의 뭐 7~8천 킬로 되거든요. 예. 여기를 화물차로 이동한다? TSR이 있거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그 근처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게 시베리아를 횡단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도착해서 이동하는 건지, 또 하나는 아무리 북한군이지만은 그 화물 트럭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이동을 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저 러시아군의 감청 자료는 신빙성이 약간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철도를 이용해서 도착해서 현장까지. 근데 그 정도면 군사 작전인데 지휘 통제가 안 돼서 뭐 경찰이 막고 분명히 그 수행하는 러시아 인력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개연성은 있죠. 집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근에 도착해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허술하게 민간인 트럭으로 이동을 하는 건 상식에 맞진 않죠. 우크라이나의 매체죠. 키이우 인디펜던트라는 매체가 공개한 자료인데, 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저 자료가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북한군이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파병 자체도 예측을 뛰어넘는 거고요. 전투병으로 파병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연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각에서 그냥 용병으로 달러를 받으러 갔다 그러지만 북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베트남전 때 우리는 파병 대가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니까 69년에 그 당시 최신의 전투기인 F-4 팬텀 1개 대대를 무상으로 임대받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동북아 최강의 공군 국가였어요. 일본, 중공, 소련도 없었어요. 그럼 북한도 지금 공군력 형편없는데 Su-27부터 35까지 최신의 전투기를 받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전투 경험을 쌓는다고 그러면 그게 다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다음에 북한군 현대화, 핵심 기술. 그러니까 전투병으로 파병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 러우 전쟁이 질적으로 전환된다, 국제전으로. 두 번째,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때문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북러 정상들은 뭐 혈맹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 병사들 간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Он этим, с кем-то батальона К.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получают. Я говорю, насколько я слышал, получают бригады, бригады, типа вы получаете. 이 부분은 김 전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북러는 굉장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아주 돈독한 우정을 막 과시도 하고 했습니다. 왜 일선에선 이런 갈등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최고위 상층부하고 맨 밑에 있는 일선 부대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음으로써 이미 군사들은, 이 병력들은 사실 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봤을 때는 북한군이 오면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말도 안 통하고 또 본인들이 사용해야 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또 북한군과 함께 나눠 써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같이 뜻이 모여서 이 파병이 결정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밑에 단계에서는 그런 그 위쪽의 이 고위 전략적 측면은 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뭐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병력이 폭풍군단이라고 최정예 부대로 알려졌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최정예 부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른바 총알바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최정예 부대는 전방에 있어요. 서쪽부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그다음에 이제 평양방어사령부가 최정예고 폭풍군단은 지금도 특수부대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폭풍군단은 한 5만 명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만 명이 특수부대일 수가 없죠. 이 부대는 뭐냐면 후방에서 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경보병여단, 저격병여단, 항공육전단이 이제 공수부대고 경보병여단은 무장이 가벼운 대신에 이제 산악행군을 통해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예. 저격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후방 교란 부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부대가 무장도 빈약하죠, 그러니까 정규군보다는. 예. 그러면은 언어도 다른데 우크라이나 후방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다? 그다음에 항공육전병 그 정도를 시나른다 그러면 러시아 스페츠나트 특수부대도 다 들어가서 괴멸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폭풍군단은 이 전투력이 아주 강한 부대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특수한 임무, 후방에 침투해서 교란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에는 오히려 화력이 약하죠. 중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는 산악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저 친구들 밥 먹고 산악 행군하는 훈련만 해요, 맨날. 예. 근데 저기는 우크라이나는 평지거든요. 거기다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기갑 화력도 있고 중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울리지 전투에 않는 병력이 어울리지 있다. 않아요. 그러니까 예. 만일에 전선에 투입되면 괴멸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